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방송 시작합니다.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하루 시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망할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들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도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우려를 더했는데, 자, 과대 낙폭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코스피가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2,300 턱걸이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은 0.62% 상승한 7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한 주 시장 한번 되돌아보고요. 다음 주에 있을 11월 FOMC를 비롯해서 시장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치면 상한가 월수팀 화목팀과는 이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많이 나눠봤습니다. 스페셜한 두 매니저는 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고요. 오늘 준비한 세 번째 특이점은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조선업 쪽에서는 꽤나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들려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 또 HD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국내 조선업 사상 최대액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를 전했음에도 주가 반등은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한 전망 어떨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는 박철순 매니저와 제가 단 둘이 오붓하게 진행을 했는데 송률 매니저의 건강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냥 혼자 미끄러졌습니다, 계단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붙어가지고 예. 왔는데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 맘 놓고 못 있었던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좀 장막판에 긍정적이었는데 제 허리도 약간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허리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리에 다쳤었는데 허리가 지금 다쳤었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으니까 네. 포금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아니죠?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을 아주 잘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시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매니저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드에 적어서 앞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가 방금 장 막판에 꽤나 좋은 신호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두 분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보드를 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보드에는 제가 이익 중심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거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뭐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뭐 올해 최저점까지도 거의 다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4%까지도 빠졌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빠졌었죠. 한 22% 이상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상으로도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뭐 20%에서 40%까지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기업이어도 사실상 장의 힘을 어떻게 보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많이 폭락을 좀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강도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동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투심이 계속 개선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지수가 빠른 반등,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강한 반등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초반에는 좀 강한 흐름 좀 보였다가 결국은 또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이 좋고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영향으로 거의 다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12개월 포워드 PAR을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최근 10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10배가 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PBR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 변동성 요인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풀베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지수가 실제 눈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더 현금을 좀 줄이고 공격적인 베팅이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이익 중심 회복이라는 단어를 드렸던 이유는 예.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폭락장일 때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별로 없을 때 실적이 그나마 나온 종목들은 받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워낙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호실적이라도 나오는 기업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 그리고 변동성장, 약세장에서는 결국 믿을 거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실효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상승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미래 실적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가장 의문점이 많이 남았던 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네. 혹은 뭐 영 시원치 않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대차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 예. 현대차 사실 실적 굉장히 좋았죠. 예. 현대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부품주들도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상승률 대비했을 때 사실 지금 지수가 사실 받쳐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최저점을 시초가를 보면은 올해 딱 2023년도 들어와서 첫날 시초가가 자 지금 살짝 볼게요. 이날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조금 아래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1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뭐 환율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자 되는데 예. 최근에 계속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비단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추가적으로는 뭐 다들 2차 전지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전기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예. 판매율이 뭐 줄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판매율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 주에 제가 뉴스 언제 나왔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예. 현대차는 2030년도까지 이 전기차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을 해줬거든요. 최근에 포드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지금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또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만의 어떤 사정들이 있는데 현대차는 상당히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생산량을 늘릴 때가 아니라 지금 약간의 어느 정도 허들은 있지만 장애물들이 좀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서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더 선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전기차 쪽에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사자는 건 아니지만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오면 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피크아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4분기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간다면 한번 그때쯤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올해 많이 나왔었잖아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도 호재가 많이 나왔고. 그쵸. 근데 사실 자동차주들이 크게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만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섹터이기도 해요. 무겁기도 하고 원래 전통적으로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려오면 분명히 살만한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예. 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보드로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앞서서 잠깐 보고 정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보드를 확인해 보시죠. 자, 쏘쏘를 적어 주셨는데 쏘쏘입니까? 지금 굉장히 예. 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오늘 이제 장막판에 들어온 수급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당장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만 예. 봤을 때는 신용장과 많이 줄었다는 기사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가 악재가 해소된 게 없죠. 지금 두 가지 전쟁도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소스를 적어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안 좋아요. 미증시가 좀 받쳐주면은 나름대로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최근에 특히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뭐 메타라든가 지금 테슬라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 할 호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다 할 악재가 해소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 지금 쏘쏘가 아니고 네. 소소하게라도 네. 이익을 좀 챙겨 나가야 되는 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예, 뭐 일단은 가장 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녹록지가 않죠. 매일마다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빠른 대응보다는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약간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인 건 맞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20년 3월에 WHO에서 팬데믹을 발표했을 때 그때 증시가 반토막 났었습니다. 예. 그때 실제로 바로 회복을 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때 증시가 회복을 하면서 가장 빨리 올랐던 게 바로 호실적 전망이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막무가내로 이제 급등하는 테마 종목 위주로 보실 게 아니라 약간 호실적 전망되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주셨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이제 엔터 전문가들 아닙니까?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최근에 엔터 쪽에서 뭐 마약 스캔들 비롯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 이제 10월 10일 날 예.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때와 뭐 사실 국내 증시 자체도 많이 밀렸던 시기였고 예. 사실 마약 이슈가 있긴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다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약간 걱정되는 우려감에 의해서 좀 빠진 건 있지만 예.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밸류션 자체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악재를 갖고 있는 엔터주들은 확실히 피해야 되긴 합니다. 악재를 가지고 있는 엔터주들. 엔터들. 아닌 기업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S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카오랑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예. 지금 SM 시세 조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금 법인 자체가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죠. 그 다음에 뭐 오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몇몇 경영진들도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아직 저도 그 뉴스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주력 아티스트였던 사람이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악재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오히려 최근에 이런 차트를 보면 하이브라든지 이런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예. 이번에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도 오늘 빨리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뭐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이브도 오늘 한 3.92% 정도 올라왔고요. 큐브 엔터도 2.7%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JYP는 오히려 잘 버텼어요. 그 전에도 JY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하락 없었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점이 오히려 지켰습니다. 200일선도 막 지키는 모습이었고 오늘 역시 3.29% 올라왔지만 반면에 뭐 S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올라오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1.24%. 같은 대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 마약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세 조정 관련된 내용들. 예. 그 다음에 YG는 뭐 가장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저는 이게 좀 저라면 좀 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워낙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악재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장이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 피하고 같은
동종 업계에서 실적 예. 잘 나오고 동일한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께는 방금 잠깐 언급이 됐었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카카오가 어느덧 이제 4만 원도 깨지고 3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17만 원 선에서 있었던 카카오인데 거의 80%가 빠졌어요. 고점과 대비해 보면 카카오의 전망 어떻게 예. 보세요? 카카오의 전망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둡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카카오 사용자라고 하면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까지 4개를 우리가 일컫는 단어죠. 이 4개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올 초 들어가지고 올 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2조가 빠졌습니다. 예. 빠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실적 악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리스크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166개나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돈 버는 기업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핵심 계열사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이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양벌 규정을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4분기 하반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망이고요. 카카오는 최근에 좀 많이 개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친구 탭하고 오픈 채팅 탭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체류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증가하기 위함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4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 회복은 좀 어두운 상황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지금 많이 내려온 건 맞긴 하지만은 여기가 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약간 지금 굳이 카카오 말고도 살 종목이 많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실적 전망도 조금은 두고 봐야 한다. 지금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특이점 띄워주시죠. 차별화 계속되는 국내 반도체주의 전망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단연 최근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눈에 띄었던 종목, 업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꽤나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물론 또 최근에는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요. 최근에 빠졌던 이유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미국 엔비디아 쪽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연이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자, 업황에 대한 회복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매니저의 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우리 먼저 박철순 매니저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업황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었죠. 네. 디램 가격이 이제 흑자 전환, 디램 사업부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있죠. 트렌드포스에서 보면은 4분기 때 이제 모바일용 쪽이긴 하지만 일단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쪽. 디램 쪽 이런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가격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업황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감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막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를 저점으로 적자폭이 줄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1분기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네. 그래서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매출이 뭐 예전처럼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적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하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공략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HBM 쪽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수요 증가가 답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HBM 쪽은 사실 수요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내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솔드아웃 시켰습니다. 지금. 그만큼 굉장히 많이 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HBM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니 그래도 가장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 HBM 관련된 섹터 종목들 중에 너무 고점에 있는 것들 말고요. 이제 좀 반등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베팅을 하시면 충분히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비 쪽이 소재나 부품 쪽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 수요가 많이 안 느는 거 아니야 예상보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재나 부품 쪽 같은 경우는 경기에 좀 민감해요. 결국 반도체가 안 팔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나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 수요가 없어도 미리 어떤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HBM 이 자체는 잘 팔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HBM 관련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이 HBM 관련된 그런 장비주라든지 후공정 장비들 쪽 이쪽을 좀 집중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지금 베팅할 종목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보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예, 자. 반도체 재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타고 있다가 연초부터는 이제 주요 기업들에서 발표를 했죠.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증권가에서 전망하기로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막상 상자를 오픈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고 소진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장비 쪽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초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재고가 악성 재고가 쌓여 있으면은 투자를 약간 축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투자를 오히려 확대를 하고 저는 본격적인 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직까지 재고 소진 속도가 약간 더딘 편이긴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장비도 좋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기판 쪽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하고 DDR5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약간 기판 쪽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한 저번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판주들이 살짝 시세가 분출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반납을 했어요. 상승분에 반납을 하고 다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기판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눌렸을 때 오히려 약간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나 기판주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써주신 4는 네. 4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약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4분기까지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물론 지금 담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할 매수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약간 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규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업황이 전환되는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희망 고문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뭐 3분기면 좋아진다, 4분기면 좋아진다, 내년 초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 4분기까지는 안 가겠죠? 예, 지금 이제
약간 무서운 말씀하셨죠. 예, 내년 4분기까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AI 생성형 AI 붐이 이러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세만 띄워준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나 기판주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반도체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특이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소식인데 최근에 이 조선주로부터 꽤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견조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제목으로 또 뽑았습니다만 HD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하는 LNG 운반선 17척을 건조하는 사업에 수주했다. 이게 5조 3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계약 기준으로는 국내 조선업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꽤나 잘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될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 먼저 보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조선주가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것도 너무 반복되는 이야기라 좀 지겹게 들리실 수 있는데 시장 영향을 좀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타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5.3조 규모의 수주 LNG 운반선이었는데 요거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업황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최근에 LNG 운반선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또 많이 하는 대표적인 조선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다 보니 지금 글로벌 전체 선박 수주량은 작년보다는 좀 덜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예요, 사실은. 하지만 수익성은 더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국내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게 맞지만 실제로 이제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선박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덜 팔았지만 돈은 더 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업황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당연히 선박이 많이 팔렸나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줄면 굉장히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오히려 실적들은 더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조선가도 사실 예전에 2007년도 초하기 때 이때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업황을 대표하는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실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조선업종 지금 이 정도 가격 조정이라면 한 번쯤 분할로 조금씩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 물음표가 남는 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고 재료가 많은데 물론 하락하는 시장이고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들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환율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랑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시총이 좀 높은 기업들은 주력 수급들이 좀 붙여줘야 돼요. 외국인들도 좀 붙어주고 기관들도 좀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탈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을 띄워놨는데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보시면 이게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 상황이 보이거든요. 외국인 차트에. 지금 4칸밖에 없네요. 2, 3일 정도 4칸밖에 없습니다. 빨간 날이. 사거리를 제외하고 다 팔고 있었고요. 기관들도 사지만 딱히 강하게 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상거리는 조금 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돌림 나올 때가 되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올 때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좀 없어도 개인의 힘으로나 또 기관의 힘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무거운 종목들은 그래도 좀 외국인들 수급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한번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자.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인데 송률 매니저는 뭐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특이점으로 다루기 전에에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매니저입니다. 보드에는 역시나 조선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보시죠. 예, 아무래도 뭐 조선 긴 말 필요 없죠. 그냥 하트입니다. 예. 뭐 끝인데 뭐 지금 최근에 수주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계약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와 가치 선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신조선가 말씀해 주셨는데 신조선가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LNG선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산업군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계약이고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와 가치 선박으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 점유율 74% 정도 나타냈었는데 지금 81%로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또 카타르선 30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디테일한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수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점유율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안 오를 수가 없고요. 뭐 초과 수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했고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기를 참 잘 지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LNG가 현재 조선업에서는 주요 포커스이기 때문에 LNG 관련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전망은 두 분 다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밀리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방금 들으셨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봤고요. 저희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한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중계석에서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